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월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제 폭염은 물러가나 봅니다. 조금 살만 납니다. 고고TV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보수를 개혁해서 중도까지 확장을 해서 탈진보 일부까지도 우리가 포섭해야지만이 대선을 이긴다는 문재인 치기 위한 방송입니다. 너무 심하면은 비판을 하고 또 칭찬을 있으면 칭찬을 합니다. 그걸 잘 보시고 고고TV를 보셔야 됩니다. 한 명의 대권 후보를 우리가 국힘에서 수렴해가며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벌어질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선 경선 토론 과정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전이라도 이재명이 이낙연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국힘 내부 경선은 더 치열한 논쟁과 치열한 투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뿐이 없는 구조예요. 정치 신인 2명과 또는 3명과 유니스도 정치 신인이죠. 3명과 그 다음에 달고 다른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윤희숙의 가치하고 제가 다뤘는데요. 윤희숙의 가치. 윤희숙이 참, 전번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로서 송영길이하고 만나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를 후하게 주고,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은 전 국민에게 100% 주는 게 맞다 했을 때에 윤희숙이가 당의 철학과 보수의 철학까지 뭉개버렸다 하고 이준석을 비난할 적에 제가 윤희숙한테 좀 뭐라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숙은 가치가 있어요. 일요일 날 윤희숙이가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인터뷰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따는데요. 윤희숙이가 그대로의 가치가 있고, 윤희숙이가 국힘 경선에서 1차 컷을 통과하고 8명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토론회가 벌어질 것입니다. 윤희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윤석열과 최재형이를 그쪽에서 나를 윤석열과 최재형 쪽에서 나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윤석열과 최재형을 스카우트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하고 웃어요. 그죠? 윤희숙이는 지금 모두각이에요. 모두각이. 윤희숙이가 멸치는 맞아요. 멸치는 멸치인데, 지금, 국힘 경선에서 4강 내지 5강이죠.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까지. 그죠? 2차에서 4명을 걸른다니까 그때 누가 떨어지나 저는 참 흥미진진해요. 그 4~5명 빼고 윤희숙은 최소한 중멸치, 왕멸치는 된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이가 만약에 이런 공약을 실행하고 이런 걸 갖다가 토론회에서 계속 타 후보들을 꼬집고 들어가면은 이 윤희숙의 공약은 겁없는 공약이 되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청정국가가 돼요. 청정국가가. 그래서 윤희숙이가 과연 멸치의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게 저는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 윤희숙이가 지금 공약을 낸 거를 보면은 그 국힘에 뭐 13명인가 12명의 그 후보들하고 겹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파괴적이에요. 가장 파괴적이고, 또 윤희숙이가 1차 경선에서 또는 2차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다음에 과연 윤희숙이가 어떤 진영에 합류하는가 하는 것이 국힘 경선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바로미터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죠. 대단해, 이 친구가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치 신인의, 그죠? 용맹성이죠. 정치 신인은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정치 신인들이 윤석열한테 가서 줄 붙고, 최재형한테 가서 줄 붙고, 줄 서고 이러면은, 그건 정치를 잘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가 윤석열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윤석열이가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킬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어, 그 뭐야, 탄핵의 강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러니까 홍준표가 그냥 윤석열이가 대권을 위해서 조국을 겨냥했고 적폐청산 수사로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 아니냐. 근데 자기를 밀지 않고 윤석열을 TK에서 미는 거 보니까 기가 차다 이러니까 뭐다 튀어나와. 또 홍준표식들 김건식도 튀어나오고. 근데 윤희수가 이런 말 하잖아요. 홍준표가 그때 문재인을 칠 도구는 유감스럽게도 윤석열뿐이 없다. 윤석열 화이팅하라고 칭찬하고 빨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숙이가 아니 윤석열의 기대감을 보인 홍준표 아니었나? 홍준표는 도대체 어디 갔나? 정치 선배답게 홍준표는 말이야. 홍카콜라에 걸맞게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윤석열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마라. 이거 부메랑으로 들어와요, 홍준표한테. 윤석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은. 자, 윤희숙의 대선 공약을 보면은, 아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도 또는 우파 보수들이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그냥 아주 절단 날 거예요. 맨날 거리에 말이야 좌파들로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이제 그 정권을 갖다 뺏기면은 문재인 족속들이 맨날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윤희숙이 같은 윤신이가 자꾸 윤석열이라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윤희숙이 하는 거 말을 보면은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 수석 8자리를 모두 폐지하겠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어느 나라가 청와대 백악관도 없는 수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 등골을 빼는 청와대 권력과 공공부문 철밥통, 재정기생단체 그 시민단체들을 혁파하겠다. 그죠? 이게 대부분 윤희숙이가 지금 나오는 게 공공부문 개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비슷한 걸 갖고 나오는 후보도 있죠. 공공부문 개혁을 갖다가 그 연금개혁과 또 연금개혁을 들고 나온 유승민이,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이, 솔직히 윤희숙이 공약이 윤석열과 유승민을 넘어가요. 이 정도면은 3배로 커진 청와대를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고 장관 퇴임 청문회까지 도입하겠다. 공공기관 낙하산을 건져해서 2,900조 원이나 더 들어갈 문재인의 공공부문 공약을 재검토하고 없애버리겠다. 운동권 인맥인 시민단체 정부지원 기생구조 혁파를 해서 제2 정의연 사태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와, 대단해요. 이거는 우리 보수 우파가 또는 보수 중도가 구현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예요. 그래서 그 윤희숙이가 겁도 없이 막 던지고 그런다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이거 당분간 안 되죠. 이 중에 하나만 하라면은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수석 8자리를 모두 폐지만 해도, 그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은 대단히 힘들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 윤희숙이는 무소불위 등골 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다.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 청와대 내각을 지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정당과 의회까지 휘두르니 청와대 나라가 돼버렸고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래서 현행 청와대 수석 폐지하고 비서실장 1명만 청와대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고, 이게 청와대 정부조직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방식이다. 근데 문재인이나 그 전에 대통령들도 청와대를 권력을 확장시키는 거고 권력을 독점하는 데 썼다. 이런 말이죠. 이게 정부조직법에 나와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부문 종사자가 23만 명이나 증가했고 공공기관은 117개나 늘었다. 근데 이것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인건비 인상률이 경제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받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공공부문으로만 몰리는 나라가 내일은 없으므로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아. 공공기관장을 왜 그 대통령이 그 수만 개의 공공기관장을 다 그냥 정치적 부산물로서 지한테 충성한 놈, 선거 캠퍼스 뛴 놈을 갖다가 그렇게 나눠주는지. 전부 다 공모 들어가야 돼요. 공모. 그래야 노조도 회파되지. 자, 이제는 공약이고 윤희숙이가 말한 공약이고 JTBC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 전 현직의 많은 의원들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희숙이가 아니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을 보면은 아직 확실하게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가 보이지도 않고요. 의문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뭐를 보고 갔을까 하고 궁금한 겁니다. 옛날식 정치에서 줄선이 나중에 뭔가를 나누겠다는 선거 이후에 공을 나눠서 자리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구태 정치 아니냐. 근데 윤희숙이도 정치 오래 했으면 이렇게 당연히 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설화를 겪고 있고 최재명 후보는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니 공부해서 말하겠다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윤희숙이가 아니 경선 전까지라도 지금처럼 준비 안 된 상태라면은 준비해서 다음 대선에 나와라. 그런 말을 앞으로 국민들이 할 것이다. 벌써 나오고 있죠. 그 좌파에서 주로 공격하는데 국정의 가치와 철학, 비전 없이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는 거 아닌가? 의원들 줄 세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최재형한테도 안 가고 윤석열한테도 안 간다. 패거리 정치가 여당만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아직 대선 준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줄선 사람들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인가. 구태스럽게 비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여기서 잠깐 윤희숙이는 정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15 총선이니까 1년 4개월 됐어요. 16개월 뿐이 안 됐어. 그죠? 16개월 해서 이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는 사회 인문적이나 철학이나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정치를 하면서. 초선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난 사람 중에 한두 명이 말하면은 윤희숙이에요. 김은혜하고 여성 정치인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현진이는 빨리 홍준표 지지선을 해야지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빨리 배현진은 홍준표 지지선을 해. 최고위원회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경쟁력도 기자가 물었더니 윤희숙이가 하는 말이 그들은 홍준표는 대선 후보도 해봤고 유승민은 원내대표도 해봤고 원희룡은 지사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보내지 않았던 분들 아니냐.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한다? 이런 기대를 과연 국민이 가질까요? 나 윤희숙은 그들이 대통령이 돼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까는 거야. 윤석열도 까고 최재형도 까고 홍준표도 까고 유승민도 까고 원희룡도 까고. 그렇죠? 그러면 윤희숙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까? 이제 정치 1년 4개월 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기계는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런 기계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던져줘야 돼요. 아마 윤희숙이가 말한 이런 문제의식은 가장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일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개혁보수였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민주당 떨거지처럼 말이지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런데 그런 막불러식 뻥 공약이 막불러 공약이 국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벌써 홍준표는 그랬잖아. 4분의 1값 반값 아파트를 주겠다. 4분의 1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나는 먼저 자력으로 주거 확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중간지대인 아직 집은 없지만 자신이 자력으로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젊은이와 중산층에는
금융 지원을 하고 해서 집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사는 집보다 조금 더 좋고 넓은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각종 규제를 푸는 걸 하겠다. 이렇게 움직여야지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이걸 갖다 문재인이가 공고리 치고 이상한 규제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어이 좌파들, 어이 민주당 지지자들, 그 문재인 그 말 믿고 집 안 샀니? 아니지. 너희 더 샀지? 솔직히. 이런 걸 갖다가 순진하게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파 중도층들이야. 특히 나이 많은 그 우파 중도층들이 이런 말을 정부에서 주값 떨어진대. 그리고 언젠간 올라가면 확 떨어질 거야. 사지 말자 그랬다고.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좌파놈들은 쥐새끼같이 국가 국간을 팔아먹듯이 문재인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그 논리가 없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지지를 하니까 야 문통이 이렇게 말해 집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심해 진짜 한심해.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경상도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뿐이 없어. 한심한 것들이야. 지네 인생 망가지는 걸도 모르고.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내 유력 후보들의 영입 대상으로 자꾸 윤희숙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러니까 윤희숙이가 아무 기분도 안 들어요. 감정도 없어요. 제가 그 두 분 윤석열 최재형을 제가 스카우트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저는 윤희숙이가 1차 경선을 통과한다고 봐요. 8명 안에 낀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있는 경선이 벌어지고 윤희숙이가 나머지 7명 다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가장 윤희숙의 그 화살에 어버버 할 사람들이 윤석열과 최재형 씨예요. 응? 홍준표는 말이야 얼굴 붉게 가지고 레드홍이 또 나올 거고 유승민 원희룡은 꼼꼼하게 또 대답하고 반격을 가할 텐데 유승민 원희룡이 뭐가 문제냐면은 돌파력과 파괴력이 없어. 너무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래. 그죠? 그리고 8명 속에 들어가면 윤희숙이가 제일 젊어요, 여러분. 젊은 매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흥미진진하게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과 가족 내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